제주시가 함덕리에 있는 보전관리 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꾸기 위해 용도 변경을 추진 중인데요. 이 변경안을 놓고 마을 주민 사이에도 찬반 의견이 나눠지면서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회견을 위해 제주도의회를 찾은 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 단체. 시작도 하기 전부터 고성이 오갑니다. 개인 재산권 침해를 했다면 고소하란 말이야. 검찰에다가. 함덕 사람들끼리 개인 감정으로 해가지고 조용히 해, 당신은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기자회견은 시작했지만 시비는 끊이질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해야지 이거는 개인 싸움으로 한 걸 가지고 우리 토지. 기자회견 방해하는 게 합리적인 겁니까? 합리적으로 의견 대신하시라고요, 나중에. 기자회견장에서 다툰 사람들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주민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놓고 반대 측이 기자회견을 열자 회견장을 찾아와 방해를 한 겁니다. 갈등의 원인은 마라도 면적 4배에 달하는 함덕리의 보전관리지역 90만 제곱미터. 제주시가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가진 주민들은 이미 주변에 시멘트 공장과 물류센터까지 들어와 있다며 형평성에 맞게 용도를 바꿔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택도 2층 이상은 안 되고 그다음에 근생도 일부 제약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행위할 수 있는 게 많이 이제 제한이 돼 있어 가지고 보전관리에서 계획관리로 바뀌면 공동주택도 가능하고. 하지만 해당 지역은 함덕 고자왈인 상장머체라 불리며 빗물이 지하로 쉽게 스며들어 지하수 보전 2등급 지역으로도 지정된 곳. 또 다른 주민들은 이곳이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되면 개발 행위가 가능해져 공장지대가 들어서고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대 주민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도시계획 변경 중단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연 이유입니다. 지하수가 함양되어야 할 곳을 막아 용천수 고갈과 함덕 해변 수질 저하 등 함덕의 환경과 미래에 치명적인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제주시는 생태계나 경관보전 등급이 낮아 올해 6월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고 변경안을 고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토지적 평가 등급에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검토하는 데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와 도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도 남아있어 논란과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자치 권한이 늘어난 주민자치회가 제주에도 처음 도입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를 개정하면서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을 둘 수 없고 또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수립도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규정돼 있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송원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시 중구에 있는 태화동 주민자치회. 출범한 지 4년째인 지난해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로 돌아갔습니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2개 동에서도 주민자치회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해마다 주민총회를 열고 사업 계획과 예산 수립, 결산을 해야 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걸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근데 경험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걸 조금 어려워가지고. 이 때문에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간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를 개정하고 간사에 대한 수당 지급을 폐지해 간사를 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반드시 주민총회를 열고 자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선택 사항으로 완화시켰습니다. 이달 초 제정된 제주도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에도 정부 방침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고 자치계획도 매년 수립할 수 있다는 선택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 밀양시는 정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간사와 사무국을 설치해 급여를 지급하고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수립을 반드시 하도록 고수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그에 따른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이제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예산과 인력을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주에 새롭게 도입되는 주민자치회가 중도에 멈추지 않고 튼튼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시급히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1949년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3일간) 345명이 재판을 받으면서 모두 무죄 주장을 하였는데 345명 전원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사형 등이 선고되었는데 물리적 시간적으로 살펴보면 정상적인 심리와 판결을 거쳤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누님이나 저나 그러면 우리 작은아버지가 육지 형무소로 가서 이제 행방불명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을 해오다가 어쨌든 그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좀 이 정뚜르 비행장에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좀 이 어떤 그 시신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그 좀 이 고마운 뜻을 펼쳐서 다행히 우리 정뚜르 비행장에서 우리 저 작은아버지 그 유전자 검사 결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430은 그 봉안실에 모시고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이 아버지 말고 또 그 위에 그 큰아버지까지 이렇게 돌아가셨었는데 여기 나오신 많은 분들이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가 저희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바로 잡히는 것 같지만 그때 그 아픈 어떤 그런 상황들은 정말 어쨌든 바로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만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아버지의 사형제가 깡그리 48년도에 전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든 없든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인 당시 권력자들이나 관계된 사람들은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또 진심으로 우리 4.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사과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10여 년 전에 순이삼촌이라는 연극을 제주어로 이제 지도를 하면서 그분들에게도 얘기한 게 그렇습니다. 제주의 4.3은 보듬고 그들을 위로하는 게 4.3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던지면서 그 연극을 몇 년째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이 재판이 끝나서라도 이 유족들을 또 아픈 가슴을 어떻게 보듬을 건가가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질문. 피고인들은 간 무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서 무죄 판결 선고합니다. 제주도민 3천여 명이 4.3 희생자로 추가 인정됐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4.3 중앙위원회는 제33차 회의를 열고 4.3 당시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54명과 유족 3천여 명 등 모두 3,240명에 대해 추가 희생자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자 가운데 1956년 남원읍 들판에서 수류탄이 폭발해 숨진 어린이 2명이 포함됐는데 제주 4.3 사건 이후 발생한 사건 피해자로는 처음으로 희생자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추가 결정으로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은
모두 12만 5,316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최종 권고안이 내일 공개됩니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내일 오전 최종 권고안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권고안을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권고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와 3개 행정구역을 최종 대안으로 선정했는데 최종 권고안이 제출되면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요청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제주시 한천 복개 구간이 30년 만에 철거 수순에 들어갑니다. 제주시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된 한천 복개 구조물을 올해 상반기에 철거하고 한천 양쪽에 구조물을 만들어 차량을 통행하게 하며 태풍에 대비해 물길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380억 원, 용연교 확장 등에 18억 원이 투입되며 소음과 진동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법 심의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제주도 건설업체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초 도내 전문건설업 1곳과 지난해 종합건설업 1곳 등 제주 지역 업체 2곳이 부도 처리됐습니다. 도내 미분양주택이 2,000세대가 넘고 고금리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으로 건설업계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민간부문 건설 수주액은 76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지난 2016년보다는 90% 급감했습니다.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단성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권고안을 제주도 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제3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 회의를 거쳐 남녀공학 전환의 필요성과 전환 방법, 전환할 경우 수용성 재고 방안을 담은 정책권고안을 김광수 교육감에게 전달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공론화위의 심도 있는 논의로 결론을 내준 데 감사드린다며 향후 단성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을 결정할 때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문화방송 1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본사 대회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시청자위원들은 부동산 경기와 주택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단순 추이 보도가 아닌 종합적인 보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주 MBC가 올해도 지역사회의 등대와 돋보기 같은 역할을 계속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제주 지역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이 올해 상반기 인력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인력 채용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중소기업 65%가 상반기 인력 채용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인력 채용이 없거나 유동적인 도내 중소기업 비율은 70%로 지난해 하반기 조사보다 8%포인트 늘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불확실한 경기 전망과 인건비에 따른 기업 부담이 늘면서 채용을 꺼리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특별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다음 달 8일까지 지역 특산품과 전통식품을 비롯해 돼지고기와 소고기, 옥돔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